예, 우리 한성숙 보좌님. 네, 뭐 제가 쭉 그동안 살아오신 경력을 봐도 그렇고 현재의 전문성을 봐도 그렇고 그 중소기업이라든가 벤처기업이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하고 극복하는데 상당한 전문성을 저는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또 여러 가지 협업 프로그램으로 했던 프로젝트 꽃 같은 경우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사업이었다고 보고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부 장관으로서의 업무에 잘 이렇게 좀 녹아들어서 정말 그 영역 간에 또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 체계가 잘 좀 자리 잡는 그런 부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드리고, 감사합니다. 예, 그럼에도 또 한편에 이제 뭐 이건 기울일 수도 있는데 그 중소기업이라든가 벤처 쪽의 전문성에 비해서 소상공인 쪽에는 좀 더 좀 관심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현재의 중기부의 부처의 인력 구조나 이런 걸 쭉 보니까 지금 전체가 521명 정도 인력인데 중소기업 정책실에 162명, 또 창업벤처혁신실에 116명 이렇게 돼 있는데 소상공인실에는 114명이 현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보통 소상공인 750만, 그리고 중소기업 포함한 800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 규모는 다르지만 정책의 대상과 수요, 특히 지금 이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사실 민생 정책이 실패함으로 해서 3년 연속 소상공인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난해는 100만이 넘는 그런 중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정책 수요와 또 그 복잡성이 굉장히 늘어난 것 같아요. 이에 걸맞는 인력 구조가 필요하다. 그동안의 지적을 봐도 특히 소상공인 쪽은 정책과 전략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계속 해왔어요.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사후적으로 그것을 대응하는 데 머무르고 있지 사전적으로 성장 전략을 만들고 또 예방적 차원에서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건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 왔었거든요.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조직 전반을 한번 진단해 볼 그런 의사는 없으신가요? 규모도 예. 그렇고. 네, 제가 장관이 임명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. 네.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또 소상공인실 내에서도 보면 크게 보면은 소상인과 소공인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물론 절대적인 숫자는 소상인이 많아요. 훨씬 많죠. 그럼에도 소공인도 숫자가 한 56만 3천 정도의 사업체가 있으니까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. 근데 이 소공인과 관련된 정책을 하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지역 상권과에서 하고 있어요. 여기 지역 상권과 인력을 보면 9명인데 여기서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중에 딱 3명이 소공인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 특히 소공인들은 그 상당한 전문성과 기능을 가진 제조를 하는 그런 그 기업을 운영하고 있기도 한데 여기 이게 전략적인 무슨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또 여기도 디지털 전환도 필요하거든요. 네, 그래서 이런 대응이 되겠느냐. 그러니까 좀 정책을 그래도 좀 제대로 이렇게 대응하려면 이게 걸맞는 조직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겠다. 소공인 쪽도 좀 더 한번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면 좋겠다. 네, 그런 좀 말씀을 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그 말씀 주신 소공인 부분은 앞으로의 미래에 그 뭘 만드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정책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보통 이제 기업이 되는 혁신 소상공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 부분이라고 또 생각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관련해서 좀 잘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연관해서 대중소기업 간에 앞에서도 우리 김종민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기술 침해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저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. 2024년 중기부 기술보 실태조사를 보니까 1년에 보니 298건, 한 300건 정도 기술 침해 사례가 있더라고요. 근데 이와 관련돼서 대응을 잘 못하고 있어요. 그 자료가 혹시 있나요? 있으면
이 기술 탈취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서 이것이 제일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고, 또 규정이 잘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이 가해기업의 자료제출 명령 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요구를 해도 잘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기술 보호를 할 수 있는 역량도 대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좀 취약하고,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형 증거 수집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? 이 부분은 계속 의원님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 부분이고, 그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한국에 맞는 방식의 제도들을 도입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계부처랑 협의하겠습니다. 예, 우리 중기부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이 내용을 좀 담아야 되고, 법률도 현재 발의가 돼 있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전문가 사실조사제도, 또 자료보존 명령제도, 법정의 진술 녹취제도 이런 제도들을 도입을 해야 된다. 근데 뭐 일부 아마 현재 대기업들은 반대 의견을 내고 있기도 해서 상당히 좀 조정도 해야 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또 진통이 있을 수도 있는데, 저는 중기부 장관님께서는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은 결국은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그런 어떤 기술 보호를 하는 쪽에서 서야 되고, 또 그 입장에서 싸워줘야 된다 이런 역할도 있다고 보거든요. 그런 역할 좀 충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송재봉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. 다음은 존경하는 구작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